세상에 이런 천재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사피엔스 읽으면서는 크게 감흥을 사실 못 느꼈는데요. 이 책 네서스를 읽으면서 유발 하라리는 천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년 동안 단 한 권의 책만 선택해서 읽으라고 한다면 저는 올해 이 책을 읽으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책 이렇게 두께가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 참고문헌도 굉장히 많은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은 표지에 나와 있듯이 석기 시대부터 AI까지 정보 네트워크로 보는 인류 역사에 대한 책입니다. 유발 하라리가 역사학자인데요. 근데 역사뿐만 아니라 사실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 예술, AI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방면의 지식이 굉장히 깊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 책을 통해서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융합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진짜 융합이 뭔지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책은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확산이 되어 왔고, 그리고 정보를 갖는 자가 어떻게 권력을 얻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지는데요. 지금 이제 AI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기는 한데 그 이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AI를 기술적인 이야기로 담겨 있는 책 말고 저는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역사적으로 왜 AI 시대까지 쭉 이어져서 왔는지, 어떻게 흐름을 가지고 왔는지, 그리고 어떤 집단이 이 정보를 통해서 권력자가 됐는지, 이런 것들의 히스토리들을 좀 알면 이후에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더라도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좀 우위에 설 수 있는지, 그런 약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보도 한정된 사람에게 닿았습니다. 이후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종이를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면서 더 빠르게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됐고, 이로써 관료제도 등장하게 됩니다. 관료제에서는 그 문서를 잘 다루는 사람들, 이를테면 판사, 행정사, 변호사 등의 직종이 각광을 받았죠. 문서는 해석에 따라서 다르지만 개별로 전달하는 방식보다는 더 좀 브로드하게 그리고 빠르게 전달이 가능하죠. 지금은 어떤가요? 이제는 사실 모든 정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는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능력을 가르쳐야 되지? 라는 생각도 많이 하죠. 이 책에서는 핵심 워드를 유연성으로 잡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계속 펼쳐져도 인간이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 된다라는 것들이 키포인트였는데요. 사회 체제, 특히 민주주의냐 아니면 전체주의냐에 따라서 AI를 어떻게 좀 다루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활용하고, 앞으로 이제 정책들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뒷부분에 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딥시크라는 생성형 AI가 중국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전 세계가 사실 놀라기도 했는데요. 개발 비용이 현저히 적은데 반해서 성과가 굉장히 좋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 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표방하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AI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발전시키고 그 능력을 개발시키느냐에 따라서 사실 패권국이 될 만큼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책에도 나오는데요. 이 책을 읽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컴퓨터 언어를 가르치고 프로그램 하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아이가 어느 때가 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새로운 시대가 오고, 그리고 새롭게 이제 모든 판이 이제 재구성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시대가 됐을 때 아이가 어떤 사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뒤따라가는 입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책에서는 이제 사람들의 유연성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AI가 할 수 없는 부분들 중에서 가치 판단을 잘하는 것. 그러니까 사고력이 깊은 아이. 사고력이 깊으려면 당연히 인문학적 소양뿐만 아니라 지식이 굉장히 많아야 되죠.
지식이 기반이 돼야만 아이가 사고의 폭을 넓힐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아이의 사고력을 위해서 독서를 굉장히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와, 그리고 창의력을 어떻게 키워줄 것인가, 그리고 이 창의력에 더해서 AI가 할 수 없는 그 상상력을 아이가 풍부하게 가질 수 있도록 사고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모두 이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이 책을 읽으면서 상당한 인사이트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살아나갈 세상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이제 다루고 응용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 주도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그런 책입니다. 세상이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사실 따라가기조차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제 살아갈 세상과 저희가 겪었던 세상은 현저하게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도 발을 걸쳐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챗GPT도 깔고, 그리고 뭐 다양한 생성 AI도 한번 테스트로 이제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이미지도 사실 인식하고, 그리고 문서를 올리면 문서를 또 이제 작업을 해주거나, 뭐 확실히 이제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갖지 않더라도 한번 최신 트렌드들이 나오면 뉴스를 보고 그 내용들을 이제 앱에 깔아서 적용을 해보고, 이런 게 있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좀 설명을 해주고 새로운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도록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 책 넥서스에 정말 그 해박한 다양한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제 완독을 하고, 이 책을 진짜 3회독, 3번 정도는 읽어야겠다. 그러면 정말 많이 똑똑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AI에 대해서 뭔가 궁금하다. 그런 경우라면 넥서스를 통해서 좀 AI를 깊이 있게 접근을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기가 사실은 좀 만만치 않은 책이긴 한데요. 근데 이 책 한 권에 담겨있는 인사이트가 다른 책 10권 이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넥서스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유발 하라리에 또 나온 다른 책들도 함께 이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